그냥 너무 당연히 이 회사는 그냥 디폴트였던 거죠. 당연히 그냥 지원을 해야 되는 회사였고 숨 막히게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때는 서류 스크리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는 그냥 다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합격을 시켰고요. 면접관들이 제 성적을 좀 보셨나 봐요. 보시더니 아 진짜 공부 안 했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학교 다닐 때 뭐 했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한 서류 10대 개 썼다고? 너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제 첫 번째 부캐에 이제 작가가 있는데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라는 책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작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과 책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부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거 유튜브 이제 여러만 놓고 그냥 뜨문뜨문 올리곤 했었는데 2, 3주 전부터는 제가 꾸준히 정말 마음가짐을 다 잡고 이렇게 유튜브 계속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 발굴해서 건전한 투자의 상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저는 대학원생으로서 또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출신 학교의 대학원에 진학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말에 이제 입학식을 했고요. 3월 초부터는 경제대학원에서 학생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고급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처음 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가 26살 때 4월 달에 제가 삼성전자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10년 동안 36살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거기에서의 그 경험이 제가 가장 길었고 저의 처음 사회생활 역사의 시작이어가지고 뜻깊은 일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지원을 한 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지원하는 곳이었거든요. 항상 굉장히 대규모로 공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류 합격은 웬만하면 다 됐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류 합격 다 한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러졌는데 그러면 모든 거의 졸업하는 그 당시 대학생들이 다 이제 삼성전자를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다들 이제 시험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히 이 회사는 그냥 디폴트였던 거죠. 당연히 그냥 지원을 해야 되는 회사였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공채를 준비하면서 다른 이제 공채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입사를 위해서 면접 공부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시절에 마지막 학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전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입사하려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학기부터 7학기까지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공부도 진짜 안 했고 근데 그 당시 제가 되게 특이하고 너무 막 나가는 대학생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당시 대학생들이 거의 다 그 모양이었어요. 저희 때 제가 이제 입학한 데가 2005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들 졸업만 하면 취업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서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첫 학기 학점이 2.74였나 그랬어요. 물론 제가 학교가 서강대학교를 나왔고 서강대학교가 서강고등학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학점을 안 주는 학교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학점이 좀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다 변명이고 그만큼 공부를 정말 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뭔가
딱히 특별히 의미 있는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내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아닌데 공부라도 좀 열심히 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를 이후에 하게는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부터 7학기까지는 정말 거의 약간 머릿속 꽃받친 대학생의 그런 상태로 지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학기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숨막히게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7학기 마치고 어학연수를 잠깐 다녀왔어요.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언제였냐? 2008년 8월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직후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을 간 건데 그래서 환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이게 진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생활 속에서 체감을 한 거예요. 그게 이런 계기들이 아마 제가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8학기에 접어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이 이제 또 채용 시즌이잖아요. 2월 말이니까 이제 슬슬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류 접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위한 스터디들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실 건데요. 저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옛날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2010년 당시가 2월 말이었으니까 이때쯤이었던 거죠. 이때쯤에 이제 원서 접수를 당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삼성이 가장 먼저 대규모 공채를 오프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들 삼성전자에 공채를 넣었었죠.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공채 서류를 지원을 했고요. 서류는 요즘에는 서류 스크리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팀에서 서류 하나하나 다 보고 그 중에서 좀 아닌 사람들을 많이 걸러낸다라고 하는데 저 때는 서류 스크리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는 그냥 다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합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SSAT라고 하는 당시 사트라는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직무적성 검사에 통과를 하는 게 관건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예요. 수능시험 다들 보셨잖아요. 그 수능시험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요즘에는 이제 항목들이 그 과목이 예전에는 한 4-5과목 정도 됐다면 요즘엔 2과목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탈락하시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공부를 아마 한 2달 정도는 집중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고 이게 두꺼운 책자 있잖아요. 그런 책자 이제 풀어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수능 시험 공부하셨던 그 마음가짐 다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잘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면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은 좀 많이 적어져요. 면접 경쟁률이 한 2.5에서 3대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좀 크게 문제 있는 경우 아니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 준비를 이제 좀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 앞서서 이제 직무적성 검사를 합격하는 게 더 관건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워낙 옛날이라 또 라떼 면접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라떼 면접 준비 어떤 식으로 했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술 면접인데 기술 면접은 전공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 면접이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면접은 인성 면접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 면접이 있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전공 면접 때는요. 저는 전공 면접 들어갔을 때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면접관들이 제 성적을 좀 보셨나 봐요. 보시더니 진짜 공부 안 했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뭐 했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뉘우치는 걸 보여드렸더니 면접관 분께서 뭐 그게 나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전공 면접은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이었어요.
토론 면접 때는 삼성전자의 과장급, 책임급 분들 되게 멋있게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 두세 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토론 주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셨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토론 면접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는 말을 적당하게 그래도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너무 튀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적당히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호응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거기서도 이제 좀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면접이 바로 임원분들과 함께하는 임원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었는데요. 그 인성 면접 시간에는 굉장히 제너럴한 질문들을 여쭤보세요. 우리 인성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 나올까 생각해보면 되게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 회사에 왜 지원했니? 이 회사에서 넌 어떤 거를 이제 꿈꾸고 있니? 앞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 할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제너럴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렇게 취업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인성 면접 이런 족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들 보시면서 좀 한 50문항 정도 준비를 사전에 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시는 연습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서 좀 이야기해 보시고 한다면 정말 좋은 그 인성 면접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면접까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한주주는 진짜 삼성전자 지원하자마자 거기에 서류 합격하고 그 면접 보고 합격하고 뭐야 이거 한 방에 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다 했었는데 정말 서류에서 광탈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면접까지 간 곳도 한 두 곳 정도가 있었어요. 운 좋게. 근데 면접을 갔더니 웬일 이게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들 청산유수예요. 저는 면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제 얘기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의 실패, 처참한 실패를 겪으면서 뭐 서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쓴맛을 봤는데 그때 이제 면접 광탈하고 나서 또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2009년 정도에 취업한 친구였는데 2009년이면 어때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서 그런 채용을 많이 줄였을 때고 취업이 정말 가장 힘들었었던 당시예요. 그때 그 친구 진짜 고생하면서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홍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친구였는데 그 친구 거의 서류를 200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삼성물산이구나. 그거 붙어가지고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다행히 잘 되기는 했는데 그때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진짜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좀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우울함까지도 이제 턱끝까지 차올랐다라고 해요. 이런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너 지금 그 한 서류 10개 개 썼다고? 너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친구가 동시에 또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가 지금은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마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는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격은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고 나면 회사 다니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좀 즐겨. 어차피 취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친구 말처럼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되게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말 많은 곳에 원서 쓰고 탈락하고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면접에 참전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면접을 할 때 그리고 LG도 제가 서류를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 LG도 면접을 보게 됐었는데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할 때 더 치열하고 더 이제 비장하게 준비를 했고요. 덕분에 그 면접 좀 수월하게 그 3단계 힘들었던 면접들 잘 통과를 하고 합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취업 준비를 이제부터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 열심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느 회사에는 취직을 하시게 될 거고 6개월 정도 후에는 완전히 또 진짜 다른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런 걱정을 또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또 더 다른 인생에 또 펼쳐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지금의 순간도 또 나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응원합니다.